네, 이번 순서는 한 명의 취업 준비생을 한 달 안에 취업의 짱으로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치월장입니다. 네, 취업 준비생 한 명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이 목표 기업에 맞도록 이 코칭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1대1 끝장 코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커리어개발연구소의 고기아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월장. 아유, 그것도 오늘은 왜 해주시네요. 하나 했어요. 네. 예. 자, 그럼 이번에는요, 1대1 코칭을 받을 취업 준비생 모셨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4학년 정다연입니다. 네. 우리 그 정다현 씨가 지난주에 그 첫 방송을 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분이다. 맞아요. 재취업이 아니냐?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한다. 네, 어땠어요? 본인 느낌도 그랬어요? 아니요, 저는 너무 많이 긴장해서 제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났었어요. 그래요? 네. 오늘은 조금 낫나요? 아니요, 떨리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떻게 뭐 좀 진정제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긴장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도 네. 잘 티가 안 나잖아요. 잘하실 이것도 거예요. 또 하나의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컨설팅 해주실 거예요, 소장님? 네, 그래서 저번 주 마지막에 제가 다현 학생을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미션을 제가 줬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그 두 번째 미션을 가지고 오프라인 컨설팅이 진행되었었는데요. 먼저 저번 주 제가 다현 학생에게 주었던 미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기한 소장님의 두 번째 미션, 부끄러움을 극복했던 사례, 창의력에 대한 사례, 분석 능력에 대한 사례, 그리고 결단력, 설득력을 발휘했었던 사례, 그리고 번외로 의사소통, 인간관계, 통찰력, 이게 미션이었군요. 5가지였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일주일 안에 이런 사례를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경험을 이렇게 네. 복기하면서 못해요. 생각을 해낸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풍문에 의하면 다현 학생이 굉장히 빨리 그것도 훌륭하게 미션을 클리어했다는 소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소감이 어때요? 해보고 나니까. 제가 아무래도 살아왔던 경험을 글로 녹여서 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네네. 그래도 다 쓰고 나니까 그래도 제가 살아왔던 경험들을 다 돌이켜 볼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잘할까요? 예. 자, 우리 고기한 소장님은 미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훌륭하게 잘 적었습니다. 마치 비유를 좀 하자면 그 요즘에 훌륭하신 그 최연석 셰프가 뭐 이연복 셰프한테 갑자기 찾아가서 뭐 중국 음식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껏 봤던 그 어떤 지원자들보다도 표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고요. 그리고 직무 적합한 정말 소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잘 썼길래 또 네. 이렇게까지 칭찬이 자자한지 진짜 궁금해지는데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썼어요? 네,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 스펙이라는 것의 원래 뜻은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다현 학생은 정말 자기한테 정말 최적화된 즉 홍보 마케팅에 최적화된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통 대학생들이 표현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그래서 소재 개발부터 시작을 하고는 합니다. 컨설팅을. 네. 그런데 다현 학생은 그러기 위해서 소재 개발을 했는데 이런 소재 개발엔 작성된 글을 가지고 와봤더니 바로 예. 자기소개서에 바로 적용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 네. 좀 더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네. 다현 학생보다 글 표현 능력이나 잘 쓴 학생은 뭐 제가 봤을 때는 1년 안에 한 명 있을까 말까 뭐 그 정도로 표현 능력이 뛰어납니다. 기왕이면은 1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자, 정다현 씨가 쓴 과제 궁금합니다.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부터 보죠. 네. 다현 학생이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볼까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발표를 할 때마다 늘 자신감 부족, 발표 공포증이라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누군가에게 한꺼번에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이 나에게는 감당하기 벅찼고 두려움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대학에 입학해서도 나아지는 것은 없었다. 그래서 나에게 발표 수업은 늘 회피 대상의 1순위였고 그러지 못할 때에는 발표하기 직전까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러던 내게 어느 날 반강제적인 발표자의 역할이 주어졌다. 교내 광고학회에서 팀별로 광고 기획 발표를 맡게 된 것이다. 나는 그날부터 발표 대본을 늘 손에 들고 다니며 연습했다. 20분가량의 기획 발표의 양은 방대했고 부담감에 대한 중압감에 짓눌릴 때면 늘 함께 밤을 새서 광고를 제작했던 팀원들을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의 발표 공포증과 부끄러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만들었다.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럽고 부끄러우면 눈 대신 미간이라도 보며 청중들을 바라보려고 노력했고 너무 한 곳만 바라보지 않기 위해 내 나름대로 관객석을 3등분으로 나누어 시선을 분산시키기도 했다. 그렇게 5명의 앞에서도 창피해하고 긴장해 눈도 못 마주쳤던 나는 몇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내 나름대로의 극복 방법으로 성공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마쳤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사람들의 눈을 보며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무대 위를 즐기게 되는 마음까지 생겼다. 부끄러움에 가려져 있던 나의 숨겨져 있는 적성을 발견한 것이다. 무조건 못한다고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내 아니란 마음가짐으로 나의 적성을 찾지 못할 뻔했던 나에 대해 반성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네. 자, 잘 썼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 와. 중간에 좀 생략이 돼 있는 거죠, 지금. 네네. 중간중간 내용들이 좀 더, 원래 더 많았잖아요, 내용이. 예. 야, 발표 공포증이 있는 분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예, 이렇게 여유 있게 좀 한다는 게 참, 저는 이런 공포증이 있다는 걸 상상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차분하고 여유 있게 잘 해줘서 몰랐는데 어쨌든 구체적인 방법을 쓴 게 진짜 인상적이에요. 네. 본인이 진짜 경험을 한 거니까 와닿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눈 대신 미간을 봤다든지 네. 관객석을 3등분해서 봤더니 좋았다든지 이런 거는 진짜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진짜로 긴장이 덜 돼요? 네, 아무래도 제가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서 만든 방법이어서 저에게는 효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아, 지금 제 미간만 보고 있네요.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자, 우리 소장님이 이제 제 미간을 보면서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간. 보통 이렇게 양적으로 많이 적어오면 네. 질적으로는 사실 떨어지기 마련인데 양과 질 두 마리 토끼를 사실은 다현 학생은 다 잡았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이 글 가지고 컨설팅한 내용을 보기에는 좀 벅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맥락 위주로 한번 요약을 한번 잡아봤거든요. 네네. 그 부분 한번 보시면서 보시고 난 뒤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설명해 주세요. 네. 먼저 키워드는 무대 공포증, 발표 공포증 극복 사례이고요. 그리고 네. 극복 대상은 대학생 때까지 존재한 무대 공포증이었죠. 네네네. 그리고 당시 상황은 교내 광고 학회에서 다현 학생이 꼭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 왜 Y를 보면 다른 팀원들은 공공을 위한 다른 임무로 인해 시간이 없었고 꼭 내가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청중들의 부담스러운 시선을 이기기 위해서 눈 대신 미간을 바라본다라든지 네. 힘들 땐 청중들 속에 친구들과 눈을 맞추면 힘을 얻는다라는 어떤 시각적인 표현을 굉장히 잘했고요. 그리고 제가 특히 점수를 더 주고 싶은 부분은 제일 훌륭한 것은 내가 발표를 망치면 2달간의 팀원들의 모든 노력이 나 하나로 인해서 물거품이 된다는 생각이 바로 사실은 희생정신이죠. 그래서 결론은 안 된다 못한다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결을 해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제가 이 부분에서 다현 학생에게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마지막에 보면 내가 발표를 망치면 2달간의 어떤 팀원들의 모든 노력이 나 하나로 인해서 물거품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땐 굉장히 훌륭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 광고 발표를 하면은 촬영을 해서 학과에서 이제 계속 남거든요. 그 기록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 조의 최종 결과물이 저에게 있었던 거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훌륭하죠. 예, 방금 이렇게 책임감 얘기를 하셨는데 네. 보통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이 팩트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팩트를 가지고 경험 소재 팩트를 가지고 막 길게 나열을 하는데 이러면 사실은 단순하게 프로필이나 이력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 이건 자기소개서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써놓고 보면 왠지 허전하고 2% 정도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경험한 그 팩트만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현 학생은 본능적으로 이 팩트를 내가 왜 했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시각화해서 정말 잘 작성을 하고 잘 표현을 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사람은 기계와 다릅니다. 기계와 가장 다른 게 사람이 생각을 한다라는 건데 네. 이 생각이 모든 행동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 역량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량적인 표현을 다현 학생은 정말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핵심은 정말 생각인데 이 다현 학생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과 희생정신을 정말 시각화해서 네. 굉장히 잘 표현을 했다. 이렇게 네. 소장님은 지금 평가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정말 보기 드문 케이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생각을 그만큼 많이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 정도까지 오. 저를 만족해준 작성 케이스는 사실 다현 학생이 처음입니다. 야. 예. 그럼 우리 다현 학생 이제 하산해도 됩니까? 아직은 2주가 더 남았기 때문에 네. 2주 뒤에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정말 일치월장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잘하는데 잘하는데. 2주 뒤에는 또 얼마나 발전해 있을까요? 그래요. 그러면 무대 공포증, 발표 공포증을 극복한 사례는 어디에 적용이 가능할까요, 소장님? 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특정 직무만 따로 빼놓고 자기소개 항목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곳은 한두 곳에 꼽힙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을 해서 기출문제에서 지금까지 제출되었던 기출문제에서 적용을 한번 해보았는데 한번 화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출 문제에 적용해 본 사례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CJ 제일제당입니다. 대학 생활 중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1번 상황에 대한 설명, 2번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 및 결과, 해당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을 반드시 포함해서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CJ 제일제당의 사례고요. 자, 또 있군요. 두산그룹입니다. 네. 본인이 살아오면서 가장 도전적이었거나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또 본인의 장점을 쓰라고 한 사례가 있네요. 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LG전자인데요. 본인이 가진 열정과 역량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이 이룬 가장 큰 성취 경험에 대해서, 세 번째는 본인의 10년 후 계획에 대해서. 그렇군요. 지금 예로 드신 그룹이 세 개 그룹이 네. 자, 지금 3개 그룹을 해 주셨는데 자, 이렇게 많은 곳에 어떤 그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어떻게 해도 됩니까? 예, 좀 약간 표현이 좀 강해서 그렇지 거의 유사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요. 예. 제대로 된 자기소개서 소재 딱 한 가지만 있으면 이렇게 많은 곳에 응용이 사실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요리 프로그램 중에 백종원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프로그램에서 콩나물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요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네네. 옆에서 김구라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리는 결국 그 줄기는 다들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 자기소개서나 취업도 거의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요? 질문 첫 번째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과제로 내주셨던 과제 중에 첫 번째, 부끄러움을 극복했던 사례. 이거 하나 봤을 뿐인데 칭찬을 지금 아유. 폭풍으로 받았어요, 다현 씨. 어때요, 기분이?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뿐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여학생이라서 더 칭찬해 준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제한테 여자는 우리 집 사람하고 우리 딸내미밖에 없습니다. 네, 좋은 점 지적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항목으로 이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창의력에 관한 사례를 쓰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이번에도 우리 다현 씨가 한번 읽어 주실까요? 네. 우리 학과는 1년에 한 번씩 각 학회의 학술제를 연다. 영상학회, 사진학회, 광고학회 등 여러 학회들의 학술제 중 내가 학회장으로 속한 광고학회의 학술제가 열릴 때에는 유독 좌석이 많이 남아 있었다. 영상이나 사진과 같이 시각적으로 흥미로운 타 학술제와는 다르게 광고학회의 학술제는 따분하고 지겨운 발표회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 때문이었다. 나는 사람들의 이러한 편견을 바꾸고 싶었다. 그래서 학회원들과 발표라는 틀과 고정관념을 당장 우리들부터 깨기로 했다. 그저 앞만 보고 암기한 것을 읊조리는 일방향적인 것이 아닌 기획발표도 청자와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발표를 주목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발표에 집중할 수 있는 주의력은 발표가 시작되는 도입부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품 프로모션을 발표할 때 어떤 조는 도입부를 연극으로 시작해 프레젠테이션의 중간중간 흐름에 연결되도록 연극을 덧붙여 넣기도 했고, 주부를 타겟으로 한 프로모션을 발표했던 조는 프레젠터가 직접 교복을 입고 나와 딸이 엄마를 설득하는 컨셉의 광고 기획 발표를 하기도 했다. 엄마 내 말 좀 들어봐요 라고 발표를 시작하는 프레젠터의 목소리에 청자들은 한순간에 주부가 되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우리에게 프레젠테이션은 하나의 쇼가 되었다. 계속해서 청중들을 참여시켰고 주목시켰고 흥미롭게 했다. 그리고 우리 기수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광고전은 더 이상 정적인 것이 아닌 하나의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되어 아직까지 매번 새로운 방법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고정관념의 틀을 깨면 무궁무진한 새로운 방법들이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던 기회였다. 그랬군요. 예, 조금 와. 밋밋하게 읽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무대가 이렇게 눈앞에 딱 그려지는 느낌이 그러네요. 있고. 처음에 이제 엄마 내 말 좀 들어봐요. 이게 신선하고 참 재밌는 것 같은데 그때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청중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중간에 집중을 하면은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지 주제조차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도입부가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도입부를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그렇게 연극이라는 방법까지 도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엄마를 시작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제를 이제 봤는데 소장님 이거는 잘 했나요 지금? 평가를 좀 해주시죠. 또. 네, 이것도 시각화를 굉장히 잘했는데 네. 보통 이제 학술제를 하면 정말 재미가 없죠. 그래서 그런데 보통 강제로 그래서 학술제에 동원이 되기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아무런 생각이 없고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현 학생은 이 부분을 문제로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창의적이라는 게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데서부터 문제 인식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정말 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질문 자체는 창의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창의력이라고 했었을 때는 발표 형식인데 핵심이 바로 발표 형식입니다. 기존 발표처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연극이나 광고 형식으로 여럿이서 발표를 했다.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잘 생각해야 하는 게 그냥 연극을 했다 아니면 광고를 했다. 이것은 별로 창의적이지가 않는데 네. 발표 자체를 광고 형식으로 했다. 이건 분명히 창의적이라는 거죠. 이건 조합의 창의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창의력에 대한 사례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에 어떤 그 두 번째 소재로 적용이 이제 가능한 자기소개서 항목을 우리 소장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정다현 학생의 창의력에 대한 내용으로 적용 가능한 자기소개서 항목은요. 기출문제를 보시면 신세계에서 얘기했던 지원한 직군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과 본인이 그 일을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차별화된 능력과 경험을 기술하시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네. 동국제강을 보시면 다른 사람이 어렵다라고 한 일을 끊임없이 없는 노력으로 추진하여 성공한 경험,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능력을 보유하기 위하여 자기 개발한 경험, 또 세 번째는 창의력을 발휘하여 어려운 일을 해결한 경험 등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해양환경관리공단, 이건 특히 NCS 자소서 항목인데요.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는 데 창의력을 발휘했던 사례에 관해 기술하시오 등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굉장히 핫하죠. NCS 항목에도 이게 적용이 가능하군요, 소장님. 네. 당연합니다. NCS는 사람을 효율적으로 인재를 뽑겠다는 툴이죠. 인재 채용 툴인데 인재 채용 툴만 달라진 거지 과거나 현재나 홍보 마케팅에서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한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미션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미션 주실 네. 거예요? 자, 다음 주 미션은요. 네. 바로 1분 자기소개 만들기. 오, 자, 다음 주 드디어. 미션입니다. 드디어 가는군요. 네, 두둥. 자, 우리 정다현 학생 오늘 아주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어떠셨습니까? 항상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다음 미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런 대답을 준비하세요? 되게 잘하시네. 알겠습니다. 원래 칭찬을 받으면 네. 더 신이 나서 막 하고 싶잖아요. 그렇습니다. 다현 학생도 좀 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저기 앞으로 그 정다현 씨처럼 이렇게 1대1 코칭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시간도 이제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일취월장 여기서 두 번째 시간은 마무리 셔야 될 것 같은데요. 커리어개발연구소의 고기아 소장님 그리고 취업준비생 정다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